내가 하는 일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시는 분이야. 가시는 분인데 이 시기질투의 시선으로 보니까 타겟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밉살 이렇게 보면 돼.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라고 했지만 올해는 모든 살의 기운과 이런 충액에서 좀 벗어나는 상승세의 기운을 올해는 가지고 있어. 25년이 되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허물을 벗고 다시 뛰는 운기거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소신이 옳았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 이분은 그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다 라고 나와. 내가 볼 때는 나는 뭐 사줘놓고 보는 거니까 뭐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어떤 형을 받아도 나오고 보면 결국에는 무죄인 것들도 많거든. 그쵸.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자분 여자. 성을 안 드리고 이분은 적이 많아. 응? 적이 많다고. 시기질투도 많이 받지만 이분 자체의 사주를 놓고 보면 그냥 독자적인 길을 가시는 분이다. 이 사주에 원진과 기문살이 겹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밖에 없어. 이분이. 옳은 일을 해도 잘못하면 주변을 어지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분이.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이런 사주기 때문에 뭐 속도 숨길 수 없고 뭐가 됐든 간에 작은 행동이나 어떤 말에도 파장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이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측은지심이. 뭐 개척정신도 뛰어나지만 이분은 사교성도 좋아서 어떤 자기가 독자적인 행보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시는 분이야. 가시는 분인데 이 시기질투의 시선으로 보니까 타겟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밉살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곱살이라는 건 어떤 걸 해도 우리가 그냥 다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거든. 능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뭐 고운 시선으로 안 보고 나댄다, 뭐 잘난 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밉살과 곱살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이제 타고 있다는 거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동안에 너무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다. 이 삼재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보면 되고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라고 했지만 올해는 모든 살의 기운과 이런 충액에서 좀 벗어나는 상승세의 기운을 올해는 가지고 있어. 25년이 되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허물을 벗고 다시 뛰는 운기거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소신이 옳았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 이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어두운 곳에서 외진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는 기운이니까 다시 이분의 자체의 존재감을 드러낼 거야. 그런데 그동안에 받아온 수모라든가 또 질타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뭔가 개척적인 거 항상 위험부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나서도 타겟이 되기 쉽고 또 이분 성정 자체가 뭐를 숨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더라도 숨어서 해도 이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독자적인 길을 가는 분이라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운기가 다시 이분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운기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분은 다시 또 뛸 거라는 거고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거라는 거고 올해는 이분이 뭐 닫힌 문을 열고서는 나오는 형국이니까 뭐가 됐든지가 다시 세상 밖에서 다시 뛸 일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다시 또 예전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또 다시 그거를 또 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길을 다시 열 수도 있고 해서 이분은 앞으로는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러니까 숨지 마시고 좀 뛰셨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이분 사주를 보면
고력이 너무 심해, 고력이. 고력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이분은 나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 이분이 사실 이번에 사면 복권되신 분. 누구야? 윤미향님. 아, 저기, 네. 그, 광복절날 사면 복권되셨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시고 비례대표 그리고 또 위안부 이런 거랑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표적이 되기가 쉬웠던 사람이라서 나는 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다라고 나와. 내가 볼 때는. 네. 나는 뭐 이거 사주 놓고 보는 거니까 뭐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어떤 형을 받아도 나오고 보면 결국에는 무죄인 것들도 많거든. 그쵸.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표적이 되게 되면 그거 뭐 언론이나 뭐 검찰이나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뭐 완전 폐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건 책임 안 지는 거잖아. 또 지나고 나면 그 사람만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지. 근데 나도 그때 한참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럴 때 네. 뭐야? 아니 왜 저런 걸로 저렇게 하셨어? 저렇게 아픈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잊혀진 거지만 지금 이렇게 또 보고 나니까 그렇지는 않은 분이다라고 나와 그냥. 네. 앞으로 정치 생활 다시 나는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마음 자체가 측은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들은 타겟이 되기가 쉬워. 뭐 귀문간살이라는 건 사실상 이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를 해도 타겟이 되면 뭐 죽일 놈 죽일 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또다시 어떤 화살바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분은 또 소신 있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분 사진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이러나 저러나 정말 이제 환멸을 느껴서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이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두운 곳, 외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온기가 들어왔으니 다시 시작을 하시겠다. 네. 그리고 해야지. 보란 듯이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